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기념판 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법보다는 현금 흐름의 방향으로 본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 현금 흐름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자산이 되는 거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부채가 된다는 그런 개념. 현금 흐름이 어디에서 창출되는가에 따른 4개의 사분면, 그러니까 수입이 어디서부터 주로 오느냐에 따라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이렇게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뉘는 것. 그리고 욕심과 두려움을 넘어선 사고 체계의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을 잡아주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가해지면서 이 책이 당시에 더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 이전 영상에서 댓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더라고요. 자산이다 부채다 이런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제가 가장 핵심되는 한마디라고 한다면 지출을 줄이고 부채도 줄이면서 견고한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2가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욕심.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하고 월급을 받은 뒤에는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긴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 내고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더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는 새항지 레이스. 이 책에서는 새항지 레이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일하고 청구서 내고 일하고 청구서 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원문에서는 God given power, 신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제공한 금융 IQ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지,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접 경험하면서 훈련한 10가지 단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투자해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재테크 마인드나 투자 철학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를 찾으라. 경제적 자유의 길은 멀고 쉽지만도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쉽지 않은 과정을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하지 않는 거는 나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력을 쌓고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하는 것, 어떤 것들을 원하냐?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도 아직 젊었을 때. 시간과 삶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여러분도 내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이걸 적어보시면 목적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자가 돈을 잃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했지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건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목표,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삶은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이다. 선택의 힘.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중산층이 될지.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현금이 증가하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교육에 투자하는 걸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세미나, CD, 오디오북 좋아한다고 나오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듣고 누군가가 평생 모을 만한 돈을 며칠 만에 벌기도 했다고 하고요. 비행기를 몰고 싶다면 먼저 비행기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관련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관련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관련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그 기회를 잘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빠른 배움의 힘.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울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진 우리의 생각이 있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이 통합되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접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조언의 힘.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모든 중개인이 동등한 것이 아니래요. 전문가들에게는 후하게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좋은 중개인은 우리 시간도 아껴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교육까지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둘수록 자신만의 이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힘. 돈을 올바른 용도로 잘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정신적인 강인함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치품을 사는 거, 그건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자산으로 사치품을 사래요. 예를 들어서 친구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펑펑 쓰는 친구 아들이 차를 갖고 싶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에게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그거하고 같이 주식 관련 책과 정보 이런 것들을 주면서 2배를 벌면 그 돈으로 차를 사라 이렇게 한 거죠. 친구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차는 뒷전이고 이제 주식 관련 공부에 매진을 했다라는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아들이 돈을 펑펑 쓰는 재미보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 교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는 것의 힘. 부자 아빠는 말했대요.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교회나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돈과 미소, 사랑, 우정에 있어서 틀림없는 사실이다. 돈과 사랑, 행복, 판매, 인맥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먼저 주라는 것이다. 땔감을 하나를 들고 있는 남자가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땔감 하나 주지. 이렇게. 땔감을 줘야 벽난로가 따뜻하게 해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는 것의 힘. 내가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먼저 주는 것. 내가 따뜻함을 기대한다면 내 땔감을 벽난로에게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벽난로가 나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준다.
그것이 삶의 철칙이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직접 살면서 체득한 여러 가지 단계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신가요? 삶에서 적용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 하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돈을 내 삶에서 좀 더 통제하고 싶고 내 삶에서 욕심과 두려움이 주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